네, 와우풋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우풋볼 주인장 최봉용표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 오늘 촬영하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올해 와글풋볼의 마지막 롱폼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올해 마지막 영상으로는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연말 결산 느낌으로다가 작년에 이런 걸 안 했거든요. 한 해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올해는 이러이러한 걸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번 달에 EPL 공식 채널과 인터뷰를 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공식 유튜브에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뒷이야기도 오늘 영상에서 썰을 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와글풋볼을 작년 5월에 시작을 했으니까 1년 7개월 정도가 됐네요. 사실 저는 이제 영상이란 걸 한지는 꽤 오래됐어요. 영상 쪽에 꿈을 가진 거는 거의 학창시절 때부터여가지고 그때까지 합치면은 카메라 들고 다닌 시간은 한 제가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작은 당시 유행하는 이제 UCC 이런 걸 만들었었죠. 싸이월드, 페이스북 막 이런 데 올리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에 대한 막연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영상 엄청 잘 만들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부담 없는 플랫폼이었던 페이스북에 좀 더 업로드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는 저는 2022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채널을 직접 운영을 해보기도 했고 다른 채널의 편집자 혹은 PD로 참여해본 적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편집자나 PD로 참여했던 채널들은 구독자가 좀 있었던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채널은 3개 정도 해봤는데 셋 다 구독자 300명을 못 넘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뭔가 딱히 주제가 없어가지고 겉도는 그런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퀄리티도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드라마 현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참여했던 드라마들이 이제는 다 종영이 됐고 TVN의 마에스트라, 그 비밀의 숲 시즌5로 나온 조커나 나쁜 동생, 중간에 이제 퇴사를 하긴 했는데 JTBC의 착한 사나이라는 작품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뭘 했느냐, 드라마 보면은 그 메이킹 비하인드 필름 나오잖아요, 유튜브에. 그거 찍는 사람이었어요. 카메라 이렇게 A캠, B캠 서 있으면 저는 중간에서 막 이러고 영상 찍고 막 이러고 막 기괴한 포즈로 영상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거기서 한 1년 반 조금 넘게 일했는데 회사에서 팀장까지 달게 되었고 잊지 못할 시간들이었습니다. 드라마 현장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일찍 시작하고 되게 늦게 끝나고 막 그런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데 제가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 이제 집 가기 전에 뭐 스트레스도 풀 겸 해가지고 코인 노래방 갔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래도 제가 노래를 못 부르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취미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그러다가 뭔가 밈으로 소비가 되는 그런 노래들을 노래방에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봤던 조회수랑은 차원이 다를 정도로 몇백만 단위가 나오죠. 릴스로는 200만, 300만, 400만도 찍어봤어요. 그럼 제가 회장님 맘에 탕탕 후루 탕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 내 맘이 존나 고독 영차.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게 쇼츠의 맛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걸 이제 유튜브로 옮겨가지고 60초 코노라는 채널을 만들었고 그 채널도 이제 조회수가 팍팍 나오면서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한 채널이 된 거죠. 근데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수익적으로 가고 이제 뭐 이걸 본업으로 하기엔 이 채널은 좀 한계가 있다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냥 취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독자가 1436명 정도네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방 릴스가 저도 왜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조회수가 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드라마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릴스 올리다가 작년 초여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됐어요. 건강 이슈도 조금 있긴 했는데 그거보다는 기획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른 일로 가보려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를 하자마자 3개월 동안 좀 인턴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때 딱 3주가 비었어요. 3주 동안 놀 수 있었어요. 그때 본격적으로 한번 유튜브를 시작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지? 내가 진짜 오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을 때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내가 축구에 대해서 뭐 전문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축구를 열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축구 채널을 했습니다. 이름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축구는 그래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한잔 하면서 와글와글 봐야지 재밌지 라고 생각해서 와글풋볼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였어요. 그렇게 와글풋볼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주변의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 형식의 토크쇼를 한번 말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첫 콘텐츠인 찐팬 초대석입니다. 첫 화에 이제 병석 씨가 나왔고 이제 두 번째 화에 지호 씨가 나왔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제 주변에 생각보다 축구 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지금처럼 뭐 축구 모임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 제일 친한 친구들 모임에 축구 팬이 단 한 명도 없어가지고 해외 축구는 거의 혼자 봤거든요. 시간도 아무래도 좀 새벽때 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딱 2회 끝나고 나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천 드러났네?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축구 뉴비를 공략한답시고 제 친구였던 승희 씨를 섭외해가지고 막 축구 얘기하고 막 그런 컨텐츠로 좀 연명을 하다가 어쨌든 쇼츠로 제가 강세를 보였으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쇼츠 아이디어를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생각한 게 리즈 시절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그 리즈 시절 콘텐츠가 유행을 했었거든요. 축구판으로 그 리즈 시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짤막한 정보를 써서 근데 그게 조회수가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초반 구독자 모으는데 꽤 큰 도움을 줬어요. 찐팬 초대석이랑 리즈 시절이 둘 다 지금도 하고 있죠. 리즈 시절이라는 콘텐츠는 만드는데 품도 얼마 안 들고 근데 제가 만들고 싶은 건 그래도 품이 좀 들어간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 인턴 3개월 하고 나서 그동안 모아놨던 돈에서 이제 예산을 빼가지고 무작정 떠난 게 저니맨입니다. 네, 런던으로 갔죠. 저니맨은 카드에 올려드릴 건데 비하인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값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성덕도 됐고 제 인생 첫 첼시 직관도 했었고 파리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저니맨을 하면서 롱폼도 이제 1000대 조회수가 나오는 콘텐츠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독자가 조금씩 더 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풍경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근데 저니맨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20일을 갔다 왔어요. 워낙 찍은 게 많았고 편집을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진짜 오래 걸렸는데 더군다나 저니맨 갔다 와서 한 달 뒤에 제가 또 미국을 갑니다. 사촌 누나가 한국계 미국인인데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해외에 갔다가 오고 어떤 콘텐츠 마케팅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기획자로. 그러다 보니까 더 시간이 없었어요. 진짜 작업이 너무 더뎠는데 심지어 두 번째 회사는 제 전 드라마 했던 회사에 비해서 생각보다 일이 너무 안 맞는 내가 일을 이렇게 못하나 싶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어쩌다가 이제 축구 관련한 제안서를 쓰게 됐어요. 그 제안서 그 페이지에서 일한 지 한 3개월 만에 정말 처음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축구 유튜브를 운영 중이기도 했었고 그때 진짜 축구 쪽으로 가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니맨이 끝날 때쯤 그 회사도 퇴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구 쪽으로 가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딱 1년 반만 이 와글풋볼이라는 채널에 올인해보자 라는 출사표를 나름대로 던졌습니다. 그 시점부터 이제 저는 좀 뭔가 공격적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 인프라를 만들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고 좀 실행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직관 브이로그 찍고 입중계도 해보고 막 밈을 활용해가지고 축구랑 접목을 해가지고 쇼츠도 만들어보고 친구의 친구까지 이제 해가지고 찐팬 초대석을 해보고 그렇게 들어온 게 이제 민상씨예요. 근데 어쨌든 찐팬 초대석은 여전히 인력풀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콘텐츠들도 뭔가 축구라는 주제는 맞는데 이게 한 채널에서 나온 것 같지 않고 뭔가 겉도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슬럼프가 없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채널의 판도를 바꿨던 3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리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축조입니다. 제가 단편영화 감독도 해봤고 단편영화에서 뭐 제작 PD도 해봤고 기타 등등 해봤는데 그렇게 팀을 이뤄서 영화 등등을 찍은 적이 있어도 와글풋볼에서 그랬던 적은 없었죠. 축구 좋아하세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플러드라는 채널의 MG를 찾아서라는 콘텐츠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채널이고 저는 초창기 구독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그분들만의 영상을 그려나가는 그런 카메라 워킹이라던가 아니면 표현하는 방식이라던가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뷰티플러드의 PD로 지원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면접까지 갔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퇴사를 한 다음에 유튜브 보다가 저거다. 축구 좋아하세요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머릿속에 딱 스쳤죠. 그때 민상 씨가 이제 좀 저희 채널과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함께 이제 대본을 쓰고 배우, 스텝, 팀원들 모으면서 이제 축구를 준비해서 첫 화를 찍었고 다들 이제 자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저도 다른 콘텐츠도 있고 해서 부담 없는 촬영 스케줄로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총 5회 정도 찍었습니다. 내년 첫 영상으로 대망의 6화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축구 좋아하세요는 총 2개의 시즌으로 계획을 해뒀고요. 이제 첫 시즌은 6화가 이제 마지막 화예요. 그리고 이제 시즌 2 해가지고 총 12화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축구 좋아하세요도 과연 어떤 내용으로 이어질지 끝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했던 거는 어쨌든 축구 쪽으로 한번 나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아예 새로운 분야잖아요. 그래서 FC 서울이랑 협업하는 그런 실무 프로젝트 교육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 산업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드 지은 하고 싶은 사람, 축구 기자 하고 싶은 사람, 뭐 축구 PD 하고 싶은 사람, 기타 등등등 되게 많았었는데 하면서 되게 다양한 스포츠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취업에 관련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고 이 업계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C 서울은 더군다나 제가 첼시 다음으로 좋아하는 클럽이지 않습니까? FC 서울의 이제 관계자분들과 얘기도 해보고 그분들께 이제 제 영상 피드백도 받아보면서 15주 동안 꽤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게다가 거기서 그 FC 서울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팀장을 맡았어요. 전체 팀장. 50명의 인원들 중에서 이제 팀장을 맡은 거라서 물론 다른 팀원분들도 다 열심히 해주셨지만 팀장 맡은 만큼 더 열심히 빡세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최종 공모전에서 저희 팀이 이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할말한이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는 장점이 많았던 만큼 아쉬움도 되게 많아요. 이게 꽤 비싸거든요. 이 적지 않은 금액인 만큼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하는 만큼 얻어갑니다. 실무 프로젝트를 직접 책임자로서 운영을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 배운 게 많았지만 가장 많이 얻은 거는 이제 스포츠 분야를 직종을 꿈꾸는 미래 스포츠 산업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도 있는 진짜 축구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반,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없었던 그 기반이 조금 쌓였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들어가게 된 곳이 해몽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크죠. 해몽을 알게 된 계기는 FC 서울 프로젝트를 하면서 주말에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축구부 팬들끼리 모이는 하루짜리 단기 소셜링 파티가 있다는 그런 광고성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딱 들었는데 여기는 나랑 비슷한 텐션으로 경기를 보는 찐팬들이 많은 거예요. 딱 머릿속에 찐팬 초대석이 쓱 스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해몽에서 첫 단관을 했던 경기가 첼시랑 리버풀 경기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지만 우승이 사실상 확정됐던 상태였고 진짜 극강의 강함을 보여주던 때였어요. 첼시가 리버풀을 또 잡아내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첫 단관의 기억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또 저희 채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응원을 좀 빡세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해몽 거기 분들의 좀 눈에 들었는지 그 자리에서 이제 해몽에 들어오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았고 저도 첫 단관의 기억과 그 행사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바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축구 채널을 운영하려면은 이런 네트워킹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몸으로 뻐저리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건 기회야 라고 하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몽에 들어가고 나서 저는 단관 되게 열심히 나갔고 그러면서 축구를 사랑하는 소중한 친구들 형, 누나, 동생들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와글풋볼이라는 채널이 정말 축구를 와글와글 함께 보자 해서 와글풋볼이라고 이름 지은 거잖아요. 채널을 만든 목적과도 부합하는 토대가 올해 한 중반기 좀 넘어가니까 비로소 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 9월에 진행했었던 저희 채널 첫 구독 이벤트를 할 수 있게 된 뉴타운 매치데이 풋볼 페스타도 해몽을 통해서 이제 초대를 받게 된 거였어요.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가 다 이런 게 정말 영상 잘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채널이 안 질리죠. 뉴타운 매치데이 풋볼 페스타 때 저희 부스에서 저 도와줬던 팀원들, 그분들이 FC 서울 실무 프로젝트 때 팀원들이고 그리고 그때 일반 참가자로 나왔던 이제 맹그시님은 이후에 축구 좋아하세요의 소연이 동생으로 출연도 하게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네트워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퍼스에도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해몽에서 이제 거의 단관을 오퍼스에서 하는데 오퍼스 사장님께서 저희 채널을 정말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구독 이벤트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해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몽 역시도 제가 들어간 이후로 와글풋볼을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촬영하기 정말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퍼스에서 해몽이랑 단관하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 현장감과 그 열기, 재밌는 여러 상황들을 이제 제가 릴스로 담았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또 잘 돼가지고 오퍼스는 손님이 실제로 늘었고 해몽은 신규 회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저희 채널은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좋은 상생관계를 만든 거죠. 그렇게 실제로 이게 매출과 연계가 되는 걸 보고 릴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또 오퍼스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가끔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업로드했던 K리그를 대표하는 캐스터, 중계석의 음유시인 소준일 캐스터님이 저희 채널 영상에 출연해주셔서 같이 입중계를 하기도 했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몰랐던 촬영이었어요. 그리고 EPL 인터뷰. 원래 주제가 북런던 더비였었는데 찍는 김에 첼시 경기도 한국에서 이렇게 응원하더라를 보여준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유튜브 성장에 이제 미쳐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전이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영어가 되니까 거기서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첼시 팬 대표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였어요. I'm here with Kyung Pyo, and as you can see, he is a Chelsea fan.
Talk to me. Why do you support Chelsea? In 2010, Korean Premier League called Park Ji-sung was playing in Manchester United, so everybody was supporting Man United. Okay. I want to support their biggest enemy. Okay. My friend said, "Oh, it's Chelsea." So, okay, I'm Chelsea fan from now. I know it's very far from England, like far from London, but Korean Chelsea fans' passions are, I think, almost the same. We watch every match here every weekend. Oh wow, here in this. part. Even the time is like 2 a.m. Yeah. or 3 a.m. Yeah. But it doesn't matter. We just come here and watch the game. I know. What if you got work the next day? Oh, forgot about it. 뭔가 이 홍대병이 도져가지고 야 맨유의 제일 큰 라이벌이 누구냐 해서 그 당시 이제 맨유랑 첼시가 순위 경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첼시라고 제 친구가 얘기해서 그때부터 첼시 팬이 됐는데 그 다음 해에 첼시가 챔스를 우승하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찐팬이 된 케이스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채널 구독자가 거의 한 900만 명인가 되던데 거기서 만든 콘텐츠에 제가 떡하니 나오는 거 보니까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지금 조회수가 한 32만 회 정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해뭉 오퍼스 와글풋볼은 2026년에도 좋은 상생관계로 열심히 활동을 할 거고 이번에 걸스토크 나왔던 현지님도 해몽 소속이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왔던 시준이 그리고 나중식 형님 등등 2026년에는 해몽과 더 많은 콘텐츠를 협업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저는 이제 아이콘 매치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아이콘 매치 관련 콘텐츠를 찍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았고요. 올해는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고자 무작정 공항에서 51시간을 기다리는 초강수를 더 봤습니다. 그만큼 얻은 게 너무 많죠. 아자르의 사인도 받았고 그리고 제 우상이었던 드록바를 정말 코앞에서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많은 선수들을 만났어요. 애슐리 콜도 만났고 앙리, 퍼디난드 그리고 이제 GOC는 벵거 감독님의 자서전에 사인도 받는 그런 성덕 기쁨을 누리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구독자도 많이 얻었고 그 공항에서 제가 구독자를 1000명을 찍었어요. 시잼철님이 딱 그 1000명 찍는 순간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1000명 찍고 와 이러고 있을 때 옆에 축하도 해주시고 그 이후에 또 JTBC 인터뷰도 따고 제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이 조회수가 80만이 넘었어요. 아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밤 새면서 또 전우회가 살아나가지고 친해진 사람들도 많죠. 그 이후에 또 김남일 감독님을 만나서 와글풋볼 핸드사인을 해주시기도 했죠. 제가 전이면 마지막 화 촬영할 때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김포공항에서 영상을 찍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외국에서 카메라 들고 이렇게 막 말하는 거는 쉽다. 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 막상 와서 똑같은 걸 하려니까 어렵네. 아직 좀 부끄러운갑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한국에서도 되더라고요. 얼굴에 이제 철판도 좀 두껍게 깔릴 수 있고 이제 뭔가 유튜버로서 능력치가 2024년에 비해서는 좀 성장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퇴사하고 무작정 시작한 축구 유튜브 시작은 구독자 0명이었지만 오늘 기준으로 구독자가 1194분입니다.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1194분의 구독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하지만 와글풋볼은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성장하는 채널입니다. 2024년보다는 2025년에 콘텐츠가 나왔고 다가오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 2026년은 더 담금질해서 더 양질의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이미 좀 계획되어 있는 촬영들도 있어가지고 살짝만 흘리자면 축조, 단관 콘텐츠, 찐팬 초대석이 메인이 될 건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둘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메인 중에서 메인은 상반기에는 축조시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브로 TMI 콘텐츠를 보완을 하고 본격적으로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되는 만큼 저희 롱폼의 조회수 효자 종목이었던 이적 시장 콘텐츠도 다시 준비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에는 채널의 브랜딩에 집중을 많이 할 생각인데요. 가볍게 보는 축구, 꾸준히 하는 축구 채널이라는 기존의 슬로건에서 2026년에는 함께 즐기는 축구의 맛! 으로 슬로건을 바꿀 예정입니다. 이 슬로건을 넘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뭐 유튜브 인사법, 나와서 이제 구독자가 좀 더 모이면 구독자명, 출연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게 좀 캐릭터 구축 등 올해 좀 나름 짠한 계획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제일 크게 바뀌는 거는 2026년 와글풋볼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당연히 처음은 시청자 별로 없겠죠. 하지만 계속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이브에는 뭐 축구를 볼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소통도 해볼 거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많이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깜빡했는데 제가 요즘 AI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AI를 활용한 콘텐츠들도 좀 만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즘 솔직히 말하면 약간 슬럼프예요. 또 여러 가지 채널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입니다. 아무튼 와글풋볼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순수하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채널이고 제가 영상을 시작한 지 이제 그래도 15년 정도가 됐는데 그 15년 중에서 지금이 가장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나면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성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채널 중 하나라는 제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6년 늘 건강하시고 바라셨던 일들 모두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